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10월에 있었던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의 의사록이 지난주에 공개됐었는데요. 위원들 내부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다 보니 언제나 의사록이 공개되면 관심을 많이 받는 편인데, 이번에는 자기들 스스로 그동안의 긴축이 충분치 않았다는 걸 자인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사록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10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정하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었고요. 그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해서 6번 연속으로 동결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댓글에서도 많이 보였지만 금리 오르는 건 싫은 게 맞기는 한데, 한미 금리 차가 2%나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진짜 한 번이라도 올리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쵸. 긴축하면서 부채가 줄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부채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그런 면이 있었죠. 어쨌든 여기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결정을 한 것도 중요한 게 맞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를 할 당시에 여기에 참석한 금통위원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금리 동결이라는 결정을 했지만,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위원들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견을 서로 공유했는지를 그걸 아는 게 실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 경제에 노출된 문제가 뭐고, 그래서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를 힌트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통화정책회의 당시에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그걸 기록한 의사록이 중요한 건데요. 이 의사록이 지난주 화요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연준 의사록은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 의사록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 하잖아요. 이번에 의사록 내용을 굳이 다루는 게 들여다볼 만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가 보네요. 맞아요. 어찌 보면 말장난치고 1위 1비에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경제 투자 정보 수백 개 보는 것보다 이거 하나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공유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의사록에는 금통위원들이 물가 문제가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부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생각보다 자신들의 통화 정책이 긴축적이지 못했다는 내용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와, 이제 결국 그런 말들도 이제 스스로 입 밖에 꺼내기 시작했네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의사록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캐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사록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아니고요. 네, 포인트는 가계부채 상황이 나아졌다는 게 아니고요. 가계부채도 더 나빠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덜했던 기업 부채 문제가 급격하게 나빠진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을 보면 지금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지난 1997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수준을 이미 넘겨버려서 이 부분을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경제 규모가 커졌니 뭐니 할 필요 없이 GDP 대비 기업 부채 이 비율이 IMF 위기 터질 때보다 지금 이미 더 높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IMF 외환위기도 기업 부채 문제로 인한 위기였잖아요. 그렇죠. 당시 너무 과도하게 차입을 늘려서 외형 확장에 주력하던 대기업들이 결국 경제에 취약한 고리가 돼서 사고가 터진 케이스죠. 근데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가계부채 문제랑 기업부채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기업은 생산의 주체고 일정 수준의 기업의 부채는 성장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 부채 문제 아니란 부분도 있었고 가계부채에만 관심 가진 사이에 이 기업 부채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겁니다. 당장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금은 더 심각해졌겠지만 통계가 나온 지난 6월 기준으로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24% 수준으로 외환위기 때 108%를 이미 훌쩍 넘겨버렸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아무튼 이번 의사록에서 나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지금 기업 부채 급증 문제를 심각하게 언급한 핵심은 이겁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이렇게 늘어난 부채 전체 기업 대출에서 취약한 중소기업하고 개인 사업자들이 전체 기업 대출에서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80%가요? 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지금부터 이제 기업 부채를 디레버리징해서 줄여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기업 부채는 은행 대출을 통해서 연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 와중에 상당수의 취약 중소기업하고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 연체율도 연일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속수무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진짜 침체와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난 10수년간 해결을 미루고 미룬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게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번 의사록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금융당국이 지금 현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도 그렇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방향성 자체도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번에 나온 의사록에서는 우리 가계부채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완화되지 않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가계의 소비 성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나오던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과거 평균보다 앞으로 더 약화될 전망이라고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이번 의사록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뻔한 소리인 건 맞는데 우리가 잘 봐야 할 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하고 이번 의사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 8일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 Q&A라는 그 자료를 내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과거 그 어느 시기와 비교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이나 가계의 대출 상환 능력, 국제기구의 평가 등으로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의 각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결정권을 가진 금융당국하고 한국은행이 완전히 반대로 배치되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또 있어요. 뭔데요?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적이든 위험하든 서로 배치되는 입장을 가졌으면 각자가 그 주장에 맞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기관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서 자료로 낼 때랑 말로 할 때랑 다 다르고 말하는 거랑 행동도 또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 금융당국은 그 어느 시기와 비교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료를 내면서 말로는 또 달라요. 경제수장인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5일에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수준이라고 했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스트레스 DSR 적용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한국은행과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가 안 잡히면 금리 인상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구장창 말은 하는데 정작 행동으로는 아무 행동도 안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각자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또 그들의 말과 행동은 또 다른 거네요. 그쵸.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서 풀어나가야 할지 참 답답한 상황이란 걸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의사록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세 번째 포인트는 예전에도 계속 해오던 얘기인데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의사록이라는 이 공식 문서를 통해서 지금 물가 문제부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불확실해 보이는 대외 변수에 경기 전망까지 현 경제 상황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흔적 남기면서 어필을 하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의사록에 있는 내용을 보면 먼저 물가 같은 경우는 물가 둔화가 예상보다 지연돼서 물가가 상당 기간 동안 목표 수준을 상회할 걸로 전망되고 있고 예상보다 높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지금 완화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부동산 PF 등 취약 부분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요국들의 긴축 기조 장기화로 고금리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불확실성도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물가 안 잡히고 가계부채가 문제면 금리를 공격적으로 더 올리겠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나 행동은 전혀 없고요. 그저 지금 보면 공식 보고서에다가 난 분명히 계속 말했었다는 식으로 자기들이 문제 지적한 그 흔적만 지속적으로 계속 남겨놓고 있는 행동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큰 폭의 오름세로 방향 전환한 물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의사록에서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이 금통위원들의 공개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이번 긴축 정책이 충분치 않았다는 걸 자인하면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물가가 많이 오른 건 맞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 국가에서 물가가 오른 거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 정도로 급등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도 올해 1월 이후로 거의 1년 가까이 안 올리고 동결하고 있는 거고, 대출 완화 같이 여유 부리는 행동도 기존에 계속 했던 거고요. 사실 물가 상승률 자체는 올해 여름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물가 문제가 그렇게 안심할 만큼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물가 흐름을 보면 작년 7월 이후로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계속 이어지다 올해 7월에 2.3%로 저점을 찍은 이후에는 물가가 다시 속도를 붙여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물가가 그 어느 국가보다도 지금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한 게 지난 8월이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게 너무 빠르게 올라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 특별 물가 안정 체계란 걸 비상가동해서 각 품목마다 책임자 일일이 다 지정해서 품목별로 물가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딴 나라에서는 지금 금리를 올리고 강한 긴축을 해도 물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판국인데, 우리는 긴축을 긴축처럼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다 보니까 결국 예상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작년 7월 이후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내려가는 흐름이었으니까 그동안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동결 명분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재점화돼서 다시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차원에서도 그나마 있던 금리 동결 명분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치 긴축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시장에서 바람 잡는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너무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일일비 하지 말고 중심을 더 잡고 방향성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이번 달 말에 한국은행은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11월 20일 이후나 되어서야 슬슬 윤곽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상황을 외면하고 금리 동결만 고수하면서 선제적 대응을 소홀히 하다간 결국 심각한 환율이나 물가 문제에 직면하고, 그때서야 기존과는 다른 수준의 급박한 긴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이제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때그때 다른 말이나 하고 경고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상황은 결코 결말을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